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 수업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과서 74페이지 6장 개인심리 집단 상담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지난주를 시작으로 정신분석 집단 상담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이론 수업은 지난 학기 상담 심리학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배웠고, 또 지난 학기에 이미 자세하게 배운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내용들은 가볍게 좀 짚고 넘어가고, 집단 상담과 관련 있는 내용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대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든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 수업을 우리가 정신분석 집단 상담 이론적인 부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 학기에 우리가 정말 많이 배웠죠. 거의 한 10시간 동안 정도를 할애해서 정신분석 집단 상담을 했었는데, 그래서 방어 기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방어 기제 같은 거 나는 근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대면 수업 시간에 좀 요청을 해주시면 그렇게 다시 좀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방어 기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어 기제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상담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모르는 그런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의가 나오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좀 공부를 좀 하시고, 또 지나니까 학기에 이미 방어 기제나 이런 것들은 수업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행했기 때문에, 또 시험 볼 때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방어 기제 하는 요거는 방어 기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방어 기제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그래도 좀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대면 수업에서 좀 더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 6주차 6주차인가요? 예, 6주차, 7주차 맞네요. 7주차네요. 지난주에 6주차 했고 7주차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업은 개인 심리 집단 상담에 대한 이론적인 수업인데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수업의 내용은 인간관이 무엇인가, 또 주요 개념은 뭔가, 집단 상담의 과정과 기법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월요일 야간 수업 1시간을 지금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로 영상을 찍을 예정인데요. 거기까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보면 74쪽인데요. 6쪽인데 아들러가 이런 말을 했죠. 용기는 두려움이 주는 선물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 아들러라는 학자는 1800년대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제자이기도 하고, 프로이트와 그리고 또 프로이트의 제자인 융과 함께 같이 이 심청 심리학의 대부다. 어떤 심리학의 대부 하면은 프로이트, 그 다음에 아들러, 융, 이렇게 이제 세 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분석학회에서 함께 연구하고, 또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연구를 하셨던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개인 심리학 체계를 세웠습니다. 아들러는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아들러가 제시한 이 개념이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이라는 용어를 도입을 했는데요. 열등감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무능해진 사람들을 성숙하고 사회적으로 유능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유연한 지지심리요법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와 긴밀한 관계를 갖기 시작했지만 학문이라든가 사상의 차이로 융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들러와 우리가 아들러도 정신분석, 정서심리 쪽에 어떤 학자라고 심리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그 긴밀한 관계에서 다시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냐라면은 아동기 초기의 성적 갈등이 정신질환을 초래한다라는 이런 프로이트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의 역할을 사람이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성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성에 의해서, 프로이트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정신분석의 프로이트는 뭡니까? 성적인 어떤 욕망이라든가 무의식적인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봤죠. 근데 아들러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아들러는 이제 이후에 프로이트하고 멀어지게 되었고 결별을 하게 됩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따르면요, 어떠냐면 인간의 완성을 위한 노력은 우월함을 위한 노력이다. 그래서 열등감을 이야기했잖아요. 열등감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열등감이라는 용어를 제가 그까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 내가 좀 모자란다라는 이게 열등감이잖아요. 이 열등감, 이걸 내가 좀 뭔가 모자라네, 그래서 나 좀 더 잘하고 싶어 하는 이게 이제 우월함을 위한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인간의 완성을 위한 노력이다 라고 아들러는 봤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과도하게 보상하려고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열등감을 내가 열등감이 있네, 그래서 이거 좀 극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이거는 굉장히 건강한 것이고 이거야말로 인간의 어떤 성장에 가장 중요한 동력의 역할을 한다라고 봤어요. 한데 이 열등감을 내가 너무 과도하게 보고 또 이걸 너무 내가 크게 보상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병리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들러라는 이 학자는 프로이트와 원래는 함께 이제 정신분석을 연구하다가 이후에 결별을 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프로이트는 모든 걸 어린 시절에 다 결정되고, 또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성적인 욕망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가 평생 그게 없어지지 않고, 그런 욕망들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병리 행동 같은 것도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걸 우리 아들러는 그건 아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결별을 하게 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본다고 했죠, 아들러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된다는 건 뭐냐? 인간이 된다는 건 내가 열등하다는 걸 느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어떻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열등감이 바로 우리 인간의 어떤 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다. 노력의 동력, 사회적인 관계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열등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등감 하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들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아들러의 삶 자체가 어땠냐면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 같으면 조금 부유한 뭐 이런 환경이었다고 하면, 아들러는 굉장히 자기 자신이 신체적으로나 어떤 정서적으로나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동생이 내가 자는 옆에서 죽는 걸 목격하기도 하고, 또 본인 자체가 되게 몸이 약하고 이제 신체 기관이 굉장히 열등했었던 거죠. 뭐 구루병을 앓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머리도 되게 나빠서 공부도 되게 못하고 하여튼 뭐 그랬다라고 해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그런 열등감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어떤 것들이 문제이고 인간의 그 깊은 심년을 아마 연구하게 되겠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들러 같은 경우도 그런 자신의 열등감을 뭐 신체적인 열등감 아니면 정서적인 열등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극복하게 해준 게 바로 누구냐면은 부모님이었거든요. 부모님 중에서 특히 아버지가 이 아들러를 굉장히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줌으로써 아들러가 이후에 이제 이렇게 학자가 되게 된
배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열등감이라는 말이 나오죠. 열등감은 비교에 의해서 자신이 떨어지거나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극복해야 할 동기로서 기여한다. 항상 이제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뭔가 부족하다라는 느낌 이런 것들이 오는데, 그래서 개인에게는 극복해야 할 동기로서 결국엔 기여한다. 내가 누군가가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해. 그럼 나도 비교하면서 나도 좀 더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열등감은 뭐다?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준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바보야, 이런 게 아니라, 그럼 그거는 뭐예요? 컴플렉스가 되어버리거든요. 컴플렉스가 되면은 아주 이제 뭡니까? 컴플렉스가 되면은 결국 그건 약간의 나를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를 분노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컴플렉스가 되면 우리가 이제 컴플렉스라는 말을 하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걸 건드리면 영린 비슷한 영린을 건드리면 참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영린이라고 하면 뭔가요? 이렇게 그 용에서 비늘이 쫙 이렇게 아주 일정하게 쫙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딱 반대로 돼가 있는 게 영린이거든요. 그걸 건드리면은 이제 용이 뭐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도 다 이제 모든 거 다 나는 다 평화롭고 뭐 그래. 근데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만 건드리면 참을 수가 없어. 그게 컴플렉스거든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고 분노하고 초조하고 뭐 이런 어떨 때는 그게 만약에 나 이거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나는 바보야, 너무 못났어, 이래 되면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또 나한테만 나만 가지고 그래, 그 영린이 나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조가 올라오고 하여튼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들러가 말하는 열등감은 그런 열등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어때요? 지난 학기 했던 게 좀 기억이 나나요? 아들러는 열등감이라는 이 정말 중요한 키워드다. 아들러에게 열등감은 정말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지난 학기에도 제가 되게 열심히 설명을 했었는데, 하여튼 이제 열등감은 비교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 비교에 의해서 나는 뭔가를 극복해야 되겠다. 내가 열등감이 있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럼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열등감이 있겠죠. 근데 누군가가 뭔가를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내한테 영린처럼 탁 건드려서 그게 분노가 막 올라오고, 나 이거 용서할 수 없어,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힘들어, 이러면 뭡니까? 그거는 그냥 열등감이 아니라 열등감 콤플렉스가 되는 거예요. 열등감 콤플렉스가 되면은 나에게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되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열등감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네. 누군가가 내가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래, 나 그거 원래 조금 부족했어. 그럼 나 좀 더 잘해야 되겠네. 그걸 좀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아들러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어떤 그 열등감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을 극복시키주는, 인간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극복시켜주고,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이라는 말을 또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게 하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쁘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월감을 가지기 위해서 나 이쪽으로 정말 잘할 수 있어 라는 우월감을 가지는, 이게 건강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어떤 거예요?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나 누구보다 더 잘해야 돼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병리적인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누구나 다 열등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열등감이 있고, 또 그런 적인 의식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좀 더 발전시키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아들러가 말하는 열등감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열등감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내가 이쪽이 좀 부족하구나, 좀 더 내가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열등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들러 학파가 가지고 있는 아들러 학파의 어떤 인간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항상 어떠냐면요, 우리 심리학 상담 심리에서
어떤 그 이론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이론들은 다 어떠냐면 인간관이 다 있어요. 이 심리학자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인간의 어떤 인간을 보는 관점, 인간에 대한 가치, 인간에 대한 철학, 여기에 기반해서 어떤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뭡니까? 인간관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도 프로이트가 인간관을 어떻게 봤어요? 프로이트는 인간은 결정론적인 존재다라고 했어요. 이미 5살, 6살 때 결정되어 버린다. 인간의 어떤 그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 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인간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인간을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봤어요. 뭔가 늘상 갈등하고 어두운 지하실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어때요? 우리는 인간 속에서는 여러분들 원초와 그 다음에 뭡니까? 원초와 자아, 그 다음에 초자아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이제 그 자아가 계속 싸움을 벌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어두운 지하실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원초화가 시킨 대로 하려하니까 원초화가 시키는 걸 하려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원초화가 시킨 대로 하니까 이건 뭔가 자아가 막 눌러. 원초화가 막 초자가 막 눌러. 근데 초자가 시킨 대로 하려고 하니까 난 그렇게 하기엔 너무 힘들어. 뭐 이러면서 계속 갈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굉장히 비관론적으로 봤어요. 인간은 늘상 갈등하고 인간은 늘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갈등을 일으키기 싫으니까 방어기제를 쓰는 거죠. 방어기제를 쓰는 거고. 그리고 삶의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고 삶의 본능이 있다 인간은. 그래서 뭐 어떤 거요? 죽음의 본능, 그 다음에 어떤 본능이었어요? 성적인 본능, 뭐 이런 것들로 인해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인간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결정론적이고 비관론적이고 그리고 생물학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봤다라고 한다면 아들러는 어떤가? 아들러는 바로 전체적인 존재다 인간은. 그리고 주관적인 존재다, 사회적인 존재다, 목적론적인 존재다 라고 그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요, 뭐냐면 아들러 학파의 어떤 그 주요 인간관은 이 개인 심리학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주요 인간관은 뭐냐? 개인은 나누어질 수 없는 전체다라는 거죠. 프로이트가 뭐라고 했어요? 개인은 나누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의식은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나눠요? 의식과 무의식과 전의식과 막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어떤 이 마음도 어때요? 마음도 나누어지잖아요. 초자, 자아, 원초와 이렇게 이드, 에고, 수표에고 이렇게 자꾸 나누거든요. 우리 인간 속에는 막 뭔가가 계속해서 서로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는 존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들러는 그게 아니다. 개인은 나눌 수 없는 전체다. 그리고 사회 내에서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너무 다르죠. 프로이트하고 결별할 수밖에 없잖아요. 프로이트는 어때요? 이미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생물학적이고 결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아들러는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행동의 원인보다 행동의 목적을 강조했어요. 원인보다. 그리고 인간은 열등감 극복을 위해서 자기 완성을 이루어내야 함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열등감이 있는데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완성을 이루어내야. 근데 프로이트는 어때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생물학적으로 죽음의 본능을 가지고 있고 뭐 공격하고자 하고, 그리고 성적인 어떤 본능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고자 하고, 삶의 본능은 성적인 본능이고 죽음의 본능은 공격의 본능이고, 그건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어때요? 그게 아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열등감이 항상 누군가와 이렇게 비교해보면 내가 열등감이 있어. 그러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가 개발한 심리학은 자신의 초기 경험이 바탕이 됐습니다. 본인이 어린 시절에 아주 열등하고
신체적으로도 아주 이제 그 일등한 존재였고, 그걸 이제 극복해 나가는 자신의 어떤 그 삶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이런 그 이론을 발전시키게 된 거죠. 아들러는 정신질환자보다는 일반 대중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럼 프로이트는 어때요? 자기 병원에 찾아오는 그런 심리 병리 현상을 보이는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걸 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무의식보다는 현실의 주관적인 지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무의식 속에 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의식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무의식은 바다예요. 무의식 바다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원초아들, 막 이런 본능들이 막 올라오려고 하고, 그럼 그 오게 되면 자아와 막 갈등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눌러버리는 거죠. 눌러버리는 게 이게 뭡니까? 눌러버리고자 하는 이게 바로 방어기제죠. 이 방어기제를 계속 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반면에 아들러는 아니다. 어떤 인간은 무의식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주관적인 지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특히 인간은 일생 동안 사회 속에서 사회적 관심을 얻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한다.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관심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뒤에 나올 거예요. 뒤에 이제 그 주요 개념 중에서 사회적 관심이 나올 텐데,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인 관계.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무의식보다는 내 밖에 나와 있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 맺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지금이 더 중요하지. 옛날에 과거에 내가 5살 때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프로이트하고 완전히 결별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거는 아들러 학파의 인간과는 전체적인 존재, 주관적인 존재, 사회적인 존재, 목적론적인 존재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볼까요? 아들러가 말하는 전체적인 존재라는 뜻은 뭔가? 앞에서 제가 설명했다시피 뭡니까? 막 이렇게 그 프로이트가 말하는 것은 사람이 막 우리 마음이 막 쪼개져 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의식 이런 것들은 분할할 수 없는 존재다. 마음과 육체, 양극성, 뭐 양가 감정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러면 개인 심리학이라고 하니까 개인 각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 개인이라는 말은 여기 나와 있죠. 라틴어에서 파생된 개인이라는 뜻이에요. individual 나눌 수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individual, dividual이 뭡니까? 디바인이 나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누다라는 뜻인데 이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나눌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개인은 나눌 수 없다. 나를 2개로 쪼개고 3개로 쪼개고 뭐 이렇게 할 수 없다. 의식, 무의식, 전의식 이렇게 나눌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원초와 초와 뭐 자아로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이게 내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야 이게. 그냥 나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눌 수 없는 전체, 통합된 나다라는 거죠. 나의 이게 나누어지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러는 나눌 수 없다. 분할할 수 없는 존재다. 마음과 육체 이런 것들 양극성의 개념을 부정합니다. 인디비주얼이라는 것은 개인이라는 뜻인데 원래 라틴어의 어원은 나눌 수 없다라는 뜻이다. 여러분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라고 할 때 이 개인은 그냥 개별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눌 수 없는 어떤 전체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나눌 수 없는, 나의 개인은 나눌 수 없는 전체성의 의미를 지닌 개인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은 개인을 나누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딱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인을 나누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관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개인이 자신과 적응해 나가야 하는 환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행동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존재다라는 거는 현상학에 기초했어요. 현상학.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그걸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환경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행동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주관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모양을 보고 내가 이걸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각자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 나는 우리 부모님이 진짜 나한테 너무 뭐도 안 해주고 정말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진짜 내가 다시는 안 보고 싶어. 이제 보면은 성인이 돼서 그 가족들한테 상처받은 것 때문에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부모님이 뭐 자기를 잘 돌봐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안 해주고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남녀 뭐 차별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는 대학도 못 가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서 부모님 원망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가 지금 있는 환경을 어떤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상학이거든요. 약간 현상학적인 관점 또 수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어린 시절에 5살, 이제 프로이트는 6살 이전에 부모 양육자와의 관계가 어떤 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우리는 5살 이전에 많은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양육자가 나에게 한없이 내 의견,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떨 때는 나를 막 혼낼 수도 있고 뭐 양육한다는 그 양육의 훈육의 측면에서 혼을 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내가 한 가지를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나를 되게 예뻐해주고 예뻐해줄 때도 많았어 라고 생각하든지 10번 잘해주고 한 번 뭐 부모님이 나를 훈육하느라고 나를 뭐 해초리를 댔는데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뭐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주관적인 존재라는 거는 인간은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또 다르게 그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주관적인 존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상학적인 관점은 제가 약간 설명해요.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초점을 두고 사건들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중시한다.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지고 프로이트는 만약에 5살, 6살 있었던 뭐 경험들이 나를 결정한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아들러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떻게 상담을 많이 한다면은 프로이트 같으면 이렇게 하겠죠. 그 당시에 있었던 5살 이전에 있었던 기억이 있다. 그럼 그 기억을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데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게 나에게 어떤 어떤 영향을 줬고 뭐 여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한다면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걸 말해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때요? 주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그 기억이 잘못된 기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린이 시절에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뭐 5살인지 6살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오래된 자기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때 그게 어떤 사실에 의해 가지고 사실관계가 뭐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아주 이제 폭력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폭력적이었지만은 그걸 내가 그냥 별로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내가 경험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관적으로 내가 해석하고 또 그걸 뭡니까? 개인적으로 좋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이게 바로 이제 아들러의 주 상담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본다? 주관적인 존재로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긍정적인 어떤 심리학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다르니까. 그럼 내가 보는 걸 다르게 보면 되잖아요. 그걸 내가 생각을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게 나쁘다 좋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열등감도 뭡니까? 열등감도 이건 나쁘다 좋다의 의미가 아닌 거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들러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라고 했어요.
사회적인 관심에 의해서 동기화된다.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본능보다는 목표 추구 행동을 통해서 생애의 과제를 처리하고 사회적인 이런 관심은 훈련을 통해서 개발됩니다. 정신건강의 중구가 되기도 하고 협동이라든가 사회에 대한 헌신, 인간성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사회 속에서 섞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인간은 어떤 사회적인 관심,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요. 사회적인 관심, 바로 이제 또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개인적인 태도예요.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이제 사회적 관심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핵심, 이게 사람들한테 잘 대해줘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내가 공감해줘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관심에 의한 동기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관심을 사람들하고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사회적 존재로서 내가 있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공감하고 뭐 이런 것들 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사회적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존재로서 되는 것,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학과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학과에서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고 그 학우들 간에도 서로 협동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뭐 이런 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뭡니까? 사회적 관심이라는 거죠. 사회적 관심의 일종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건 뭐 사회적 관심이라는 말이 이제 번역되는 말이긴 한데,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공감해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도 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함께 그 관계를 잘 맺기 위해 가지고 나는 내가 나름대로 헌신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 이렇게 사회적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성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 존재. 인간은 바로 이런 사회적 존재다라고 보는 인간관이죠. 인간관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그 다음에 목적론적인 존재다. 아들러는 인간은 목적론적인 존재다. 프로이트의 결별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프로이트는 목적이 아니라 이미 다 결정됐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들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목표지향적인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미래가 아닌 과거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프로이트는 봤다라면, 아들러는 어떠냐? 목표. 우리는 인간들은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과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은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인간을 유전과 환경에 반응하는 반응자가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선택한 목표를 향해서 운명을 개척하고 창조해 나가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진 존재다. 그렇게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들러 학파의 개인심리학 이론을 뒷받침하는 주요 인간관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전체적인 존재다. 그래서 나눌 수 없다. 인간을 막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존재다. 인간은 자신의 주관적인 어떤 그 결정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현상학적인 해석의 어떤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받는 거죠. 똑같은 사건을 보고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주관적인 존재다. 그리고 사회적인 존재이다. 사회적 존재는 사회적 관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도 하고 공감을 하고 협동하고 우리
만약에 과 안에서도 나 혼자만 불뚝 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같이 협동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아들러가 말하는 인간관이죠. 사회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인 관심들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개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목적론적인 인간이다. 뭐가 다 결정되고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목표지향적인 존재다. 그리고 이상을 가지고 인간들은 유전자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된 게 아니라 자기가 결정한다. 뭘 통해서 내 목표나 내가 가진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제 아들러는 인간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뭡니까? 인간은 나눌 수 없는 통합적인 전체적인 존재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 매 순간 주관적으로 선택하는 존재다. 맞죠?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선택한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그 선택한 그 운명은 내 스스로 책임진다.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인 관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고 미래지향적인 삶의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는 목적론적인 존재다. 라고 아들러는 인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프로이트가 말하는 인간관이 맞는지 아니면 아들러학파가 말하는 인간관이 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경험한 그 인간관에 더 적합한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수요일날 목요일날 야간 수업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반가운 얼굴로 만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